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오늘 서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류 아이돌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월드스타로 입지를 굳힌 방탄소년단. 이미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평론가님. 오늘 이제 6시 반부터 잠실에서 이제 마지막 콘서트가 열리는 건데 이게 지난해부터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고 오늘 공연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스타디움 투어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가 이제 먼저 20개 그 도시에서 42회 공연이 진행이 됐죠. 이 공연들은 주로 대규모 공연장에서 진행이 됐고 이제 스타디움 같이 이제 스타디움은 사실은 공연장은 아니지만 이제 더 대형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디움 같은 공간에 가설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물량과 또 팬덤이 없으면은 도전을 해보기 어려운 게 이제 스타디움 투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타디움 투어는 이제 그 뒤에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10개 도시에서 20회 공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2회 공연을 하는 러브 유어셀프 공연에서 104만 관객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20회 나머지 그 스타디움 투어에서 102만 관객이 지금 동원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62회 공연에서 206만 관객이 동원되는 이건 지금까지 그 K-팝 그 어떤 팀도 달성하지 못했고요. 아마도 전무후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기록이 아닌가. 그러니까 BTS 스스로도 1년에 206만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이 인기와 이런 현상들, 팬덤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만 가능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적인 그런 규모의 그 콘서트로 기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적인 규모, 역사를 써 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뭐 잡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팬덤, 아미 팬덤의 특징이 BTS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하게 어떤 욕심을 내고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BTS들과 또 우리의 팬덤 자체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있게 된다는 그 인식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하나의 운동을 하듯이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적 통제가 놀라운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약속한 것들은 지키자.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면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잠실 경기장 공연장의 이제 바깥쪽의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각국에서 많이 와서 있는데도 뭐 질서 있게 잘 이렇게 현장을 물론 이제 아직 공연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공연 시작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기획사는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기획사요. 이 빅히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번 것들을 전부 다 팬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버스라고 하는 이게 사이트인데 이 흔히 말해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미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자신들이 정보를 찾아갈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위버스가 거대한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버스에 접속만 하면 그 순간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공연장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거기서 어디를 찾아가면은 표를 찾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실시간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여기에서 뭐 공연장 지도, 뭐 좌석 배치도, 티켓박스 심지어는 티켓박스에서 몇 시간 정도 대기하면 표를 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요. 입장을 할 때도 몇 분이 걸린다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거. 이런 위버스를 위해서 아예 회사를 하나 그냥 사들였어요. IT 회사를. 그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표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암표가 파고들 수 없게 매크로 등등을 통해서 이 조작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이 티켓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쇼핑 그 사이트까지도 만들어서 거기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나 소동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공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의 성공에 이제 팬덤과 그리고 기획사의 그렇죠.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월드 투어 좀 살펴보면 그동안의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 방탄소년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디움 투어를 한 장소들이 좀 예사롭지 않은 곳들이 많죠. 어떤 곳들이 그렇죠.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일단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그 뉴욕 매초 홈구장 스타필드죠. 예, 여기에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진기한 그런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구도 이 스타필드에서 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만한 팬덤도 없고 거기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사운드라든가 이런 걸 물량으로 댈 수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즈볼 스타디움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공연장 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어요. 예. 이것은 뭐 그 기록으로 그 아로새겨진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더 그 감격적인 공연이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 것인데 이 예. 웸블리 스타디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퀸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기서 퀸이 새롭게 재인식되면서 그 또 그때 당시에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전 세계에 도대체 그 가난을 퇴치한다는 것, 아프리카를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가, 팝으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행사잖아요. 예. 그 공연장의 선거입니다. 이 공연장도 역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그 세계적 팬덤이 아니면은 엄두를 댈 수 없는 그런 공연장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했는데 예. 이거는 진짜 굉장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BTS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된 공연장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사우디에서는 지금 외국인이라도 두 사람이 부부다라는 증빙 서류가 없으면 호텔에서 한 방에 투숙이 안 돼요. 그런데 BTS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 한해서 예. 제한 없이 나흘 전서부터 외국인들이 남녀가 함께 투숙할 수 있게 허락도 해주고 파격적인 허락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정말 이런 공간에서는 노래를 따라서 함께 공공의 장소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일인데 그런 것들이 다 예외적으로 허락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BTS 공연을 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청소년들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적인 어떤 그 새로운 도전을 일구어내는 주축 세대가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기록들을 세운 팀이 BTS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더 뛰어넘는 걸 텐데. 그렇죠. 이제 딱 눈으로 드러난 가치도 이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5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결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공연 수익을 통해서 올린 수익만 예. 2천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합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5조 원의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5조 원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8년까지의 수치를 정리를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더 큰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BTS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평균 대략 79만여 명이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예. 우리나라 연간 관객의 그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퍼센티지가 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품들에 대한 소비가 그 촉진되고 있는데 예. 그 수출에 대한 촉진을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가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조 원이 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로도 가늠이 안 되는 것들은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BTS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의 언어인 것처럼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예. BTS를 통해서 한국을 새롭게 알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그냥 공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이것을 전부 다 돈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다.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 역할도 하고 또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큰데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동서양을 아울러서 좀 인기를 얻는 이런 열풍이라고 또 뭐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는 뭐 방탄소년단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방탄소년단의 그 매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시대 정신을 얘기를 예. 먼저 해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함께 위축된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그 새롭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에 그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특히나 젊은 층의 그 희망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의 단절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 좌절과 그 내일인 오늘보다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그들에게 BTS가 다가가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지금 너의 그 스스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대로도 괜찮고 우리가 있을 테니까 이제 좀 더 밝은 생각을 해보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예. 우선 너의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사랑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던져줄 때 이 BTS는 그냥 단지 노래를 짱 하고 돈 딱 뽑아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들과 소통을 해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BTS는 처음에 자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도 외면당할 때부터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을 했었고 지금도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을 하는 공간을 열어준 게 이제 또 이 기획사였어요. 예. 이 위버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자체가 팬과 스타가 그 격을 두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최초의 그 커뮤니티 팬덤 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위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탄은 같이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그러니까 메시지와 소통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청년으로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연대감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현상을 일궈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차별화된 행보들을 아마도 이제는 새로운 스타들도 많이 도전을 할 겁니다. 예. 이제 조율돼 있고 기획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소통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팬들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것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럴 때 이 BTS가 이제 어떤 그 실험들을 먼저 해놨고 어떤 세상을 구축해 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소통의 방식이 주요했다 이런 예. 분석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방탄소년단 열풍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